안녕하세요. 마인드샷 시청자 여러분.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분의 노인복지 공약을 아주 깊이 있게 또 알기 쉽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경기도 지사를 지내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복지를 바라보는 철학이나 접근법에서는 상당히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크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에 좀 더 가깝고요. 김문수 후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쪽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죠.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이 틀을 가지고 보면 되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죠. 바로 소득 보장.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 공약을 보니까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기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액이 깎이는 것,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걸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고요. 또 일하시는 어르신들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아, 일을 계속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 노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뤄가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렇죠. 노후 소득 보장을 좀 더 두텁게 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부 감액 폐지에만 연간 한 3조 원 정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있어서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연간 3조 원이요? 와, 정말 큰 돈이네요.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해야 설득력이 있겠군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이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김문수 후보는 뭐랄까 연금제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바꾸기보다는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더 늘리고 또 주거나 교통비 같은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방식, 여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직접적인 현금 지원 확대보다는 생활비 절감이나 일자리 제공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건강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어르신들 치과 비용 부담, 이거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맞아요. 정말 부담 크죠. 이재명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네요. 연령도 낮추고 개수도 늘리고요. 네, 흔히 말하는 씹는 즐거움, 이걸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치의제도 확대도 같이 약속했고요. 주치의제도요. 좀 더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염두에 둔 거군요.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관련 언급 있나요? 김문수 후보 공약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 강화,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노년기 건강 문제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 우선순위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할 것인가 하는 차이죠. 다음은 돌봄, 간병 문제입니다. 아, 이건 정말 간병 파산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데요. 네, 정말 심각하죠. 개인이나 가족에게 모든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제라는 걸 아주 전면에 내세웠네요. 맞습니다. 간병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간병비에 대한 공적 부담을 늘리고 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다. 이게 참 중요하죠. 김은수 후보는 간병 문제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나요? 김은수 후보 역시 간병 부담 완화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또 치매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향 자체는 비슷해 보이는데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군요. 이 후보는 공공재정 투입과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다면 김 후보는 기존 서비스 확대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좀 더 방점을 찍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주거와 교통 문제도 짚어보죠. 안정적인 주거 환경,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권. 이것도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럼요. 매우 중요하죠. 이재명 후보는 주거 관련해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그리고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이야기했네요. 공공신탁은 좀 생소한데요? 네, 이건 이제 스스로 재산 관리가 조금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신탁 방식으로 자산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생활비나 필요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군요. 김은수 후보는 주거 쪽에서 어떤 공약을 내놨나요? 김문수 후보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이걸 고령층에게 특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안에는 의료시설이나 돌봄 서비스, 식사 지원 같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도 했고요. 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고령자 맞춤형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교통, 김문수 후보의 버스 무료 이용 공약, 이거 상당히 파격적이던데요. 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공약 중 하나죠.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 승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버스까지. 다만 이제 혼잡한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내 버스 이용을 무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활동 반경이 정말 넓어지겠네요. 병원 가시거나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도 훨씬 편리해지겠고요. 그렇죠. 이동권 보장을 통해서 사회활동 참여를 더 활발하게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리와 여가 활동 관련 공약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는 안전통학지킴이 같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또 경로당 점심 제공을 늘리거나 시설 개선 지원을 강화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와 경로당 지원 강화. 김문수 후보는 이 분야에선 어떤가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 경기도지사 시절에 노노케어라고 해서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나 공공시설 환경정비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꽤 강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직접적인 일자리 확대 언급보다는 앞서 살펴본 교통비 지원이나 주거 지원 같은 좀 더 생활 밀착형 복지 쪽에 무게중심을 옮긴 듯한 인상입니다. 그렇군요. 과거 경험과는 약간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간병, 건강보험 같은 어떤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접근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지의 포용성을 중시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당장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절감이나 주거 지원 같은 혜택을 늘리는 데 좀 더 집중하고 또 동시에 정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재정 문제도 고려하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고 또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복지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립 지원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적 기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포용성이냐 지속 가능성이냐 결국 어떤 가치를 더 우선에 두느냐의 차이로군요. 오늘 이렇게 두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을 항목별로 자세히 비교해 보니 그 지향점의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성이라든지 또 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 더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각 후보가 그리는 복지국가의 청사진과 그 바탕에 깔린 철학의 차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또 다음 세대까지 생각했을 때 어떤 복지 시스템이 더 바람직할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를 위한 두터운 안전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참고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